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NDA 신청 패스웨이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505B2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 질체가 뭔지까지 알아보면은 영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NDA 절차 이제 패스웨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신약, 2는 계량 신약이었습니다. 505B2 패스웨이는 1984년에 크리에이티드 됐는데요. 이게 왜 탄생을 했는지 그 이유는 to help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of stud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여기 보면은 already performed on previous approved drug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된 게 있는데 굳이 그 필요치 않게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왜 또 다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전에 신약 승인이 된 게 있다면은 그거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신약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럼 제네릭 의약품이랑 저기 계량 신약이랑은 뭐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이거 둘 다 결국에는 이제 신약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거는 요거 제네릭 의약품이고요. 이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허 기간 중에서도 독점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게 또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이랑 제네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계량 신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 신약은 사실 HLB 이뮤노믹의 아필리아도 요 계량 신약이죠. 아무튼 이제 차이점을 보면요, 그 개발 기간은 누가 더 제일 빠를까요? 아무래도 제네릭이 제일 빠르겠죠. 왜냐면 이걸 그냥 카피하는 거거든요. 물론 카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에서 3년이 걸리고요. 계량 신약이 그 다음으로 4, 5년이 걸리고 신약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약 개발은 10년에서 15년이고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HLB가 하려는 게 이 신약 개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그럼 계량 신약이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데 2009년부터 2018년 대략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계량 신약은 99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품목이 허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 신약이라는 것은 기존 신약이랑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같은 것에서 개선이 된 게 있느냐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뭐 나아진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약 순응도, 편리성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형 같은 것들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로 놓는 거였다면은 이거를 알약으로 바꾼다면은 복용 편의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복양 순응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가나다라마 요 강목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계량이 되었거나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 의약품이 계량 신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 있죠. 다 있어요. 요거랑 유효 성분이 이제 일단 동일해. 대충 동일을 한데 뭐 배합 비율이 좀 다르던가, 그 다음에 투여 경로가 좀 다르던가, 그러니까 뭐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유효 성분이지만은 또 다른 효과를 추가한 의약품도 있고, 아까 뭐 알약같이 제재 개선을 통해서 뭐 제형 함량 이런 것들, 용법 용량이 바뀐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 성분은 비슷한데 여기서 뭔가 개선을 했다. 그게 계량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성체 의약품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성 질체라는 것은 분자식은 같은데 서로 다른, 뭔가 다르다고는 거예요. 물리 화학적 성질이 다른 분자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잘은 모르겠죠. 일단은 뭐 분자식이 같다는 것은 원소의 종류랑 개수는 같다라. 그러니까 이거를 분자를 이루는 원소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뭐 연결 순서가 다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질체의 종류로 들어오면은 구조 이성질체라는 것은 연결 순서가 다르구나.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원자는 개수랑 그건 똑같죠. 뭐 H, O, H 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H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O 하나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이 연결 순서가 딱 봐도 지금 얘는 여기 붙어 있지만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이거 좀 달라진 게 뭐가 똑같은 거 아닌가? 효과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아닙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종류로는 기하적 위치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입체 이성질체, 그 중에 이제 광학 이성질체라고 했는데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보면요,
생긴 거 똑같이 생겼죠. 가운데 거울을 두고서 딱 그 옛날에 물감 칠했던 거, 나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거울상으로 딱 돼 있죠. 그래서 거울로 접으면은 접히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겹치려고 하면은 배열이 달라서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손 왼손도 우리 손도 이게 거울로는 이렇게 겹쳐지지만은 실제로 겹치면은 안 겹쳐지죠. 접히면은 겹쳐지지만 그대로 갖다 대면은 겹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저 이제 광학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가이드라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이랄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 있는데, 일단 카이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왼손 오른손이 서로 겹칠 수 없는 거울상의 관계에 있음이 비유된 그리스어로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 이제 손을 들었는데, 손은 거울상 관계에 있지만은 겹쳐지지 않죠. 접으면 접혀지지만. 그래서 이제 의약품 중에서 이제 겹쳐지지 않는 거울상 관계에 있을 때 카이랄 의약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건데 배열이나 뭐 저런 것들 조금 다르다고 뭐가 확 달라지나? 그 특징이 완전히 달라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를 두 가지 들어드릴 텐데, 카이랄 의약품의 부작용을 알려진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하나는 여기 인공 감미료가 있는데요. 이제 아스파탐의 한 이성질체는 이건 설탕보다 160배 정도 달다고 합니다. 달다. 그런데 이제 거울상 관계에 있는 다른 이성질체는 맛이 쓰다. 그러니까 같은 원자들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거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는 160배 정도 매우 다른데 다른 하나는 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특징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시는,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탈리도마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R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좋은 양리활성인데 S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가 되다가 이거 이제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절대 배열에 따라서 다른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단맛, 쓴맛, 아까 봤던 뭐 그런 거.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계량신약 허가 유형별 품목수인데요. 여기에 또는 이성체라는 게 있죠. 다른 이성체라는 건데 요거 그 부작용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아까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조금 배열이 달라진다고 완전히 다른 특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는 요게 이제 한 6%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가장 많은 것은 새로운 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63%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 계량신약, 그 다음에 카피약을 좀 다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이제 신약을 가지고서 비슷한 것들을 이제 계량하죠. 그럴 때 이제 이성체 같은 경우 이제 만드는데, 카피약, 제네릭 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게 뭐 한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사를 알약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바꾼다. 그리고 이성체 같은 경우에는 뭐 분자 그 배열이 좀 다 바뀌어진다. 그런 것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계가 2009년부터 시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09년에 한미약품이 이 아모잘탄이라는 게 국내 첫 계량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08년에는 연계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5B2를 좀 복습을 해봤고, 계량신약도 공부를 했고요. 이성질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높여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